한자로는 직업, 영어로는 job이라고 쓰는 이 단어. 우리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이 직업이란 단어는요.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그런 뜻인데요. 반면에 독일어로 직업이라는 말은요. 베르프라는 그 뜻이라고 해요. 베르프라는 단어로 쓴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job, 직업이라는 의미 외에 신에게 받은 소명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든지 신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일인들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요. 성씨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구두 장인을 뜻하는 슈마허 등 50여 개의 성씨 중에서 30개 이상이 직업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직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업의식이 독일을 제조업의 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과 또 인식을 가지고 직업을 찾고 또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장인 이희구입니다. 어떤 장인이신가요? 사실은 장모예요. 안 있으세요? 통하는군. 자, 우리나라도 사실 장인 정신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독일만큼이나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건 사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꼭 무언가를 오랫동안 만들어서 그것이 장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요.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해내는 것도 사실 장인 정신에 속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박사님? 맞습니다. 네. 항상 보니까 저도 맞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인, 네. 독일 얘도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많이 움직였죠. 그렇죠. 네. 실제로 독일이나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직업 분야에서 일으키게 했던 게 바로 도제 제도라는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분야를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가는데 실제로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위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면치레라든지 또 부모님의 시선, 친구의 또래 시선 이거로 인해서 직업들이 많이 변질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했지만 결국은 금전적인 게 또 보상으로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네네.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좀 더 자기만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직업 또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평생업으로서 삼을 수 있는 직업, 즉 장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그녀가 들어왔다. 시작합니다. 여성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다양한 직업의 세계로 안내하는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을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직업 알아볼까요? 오늘 역시도 그녀들이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을 골라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행, 관광 분야에 속하는 직업이에요. 네. 뭐 말만 들어도 여행하니까 너무 마음이 들뜨는 것 같은데 여행이나 관광하면 떠오르는 직업 뭐 있어요, 채연 씨? 저희가 뭐 첫 시간에 썼던 승무원도 여행과 관련된 거고. 그렇죠. 여행과 관련됐다면 여행사 직원? 여행사 직원? 우리 네. 박사님은 저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네. 그래도 제일 하고 싶었던 크루즈? 크루즈? 오, 멋쟁이다 진짜. 아니 그 크루즈 직업 생각도 못했어. 그 직접 하시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크루즈에 관련된 형태로서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관광 안내 가이드, 안내사. 빙고야, 안내- 빙고. 그래? 나왔어. 맞아요. 아, 네, 그래? 아유, 센스쟁이야. 예, 직업 전문가 맞습니다. 네, 오늘 직업이요. 바로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알리는 관광 통역 안내사입니다. 네,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외국인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나라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네.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따 차근차근 질문 드리고 알아보겠지만 외국어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당연한 것 같은데요?
글쎄 그래요? 모르지. 과연 어떤 것들이 해야지. 필요할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관광 통역 안내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채연 씨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간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직업에 대한 모든 정보 빡빡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관광 통역 안내사 어떤 직업인가요? 일단 관광 이제 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는 네. 1962년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요. 네. 지금 한 50년 이상의 오. 역사를 가진 국가 자격증으로서 외국인들에 대한 안내를 가이드할 수 있는 이러한 직업으로 이제 승진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2004년도에 이제 관광 통역 안내원에서 안내사로 이제 이름이 정식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2009년도에 자격시험 역시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바뀜으로써의 본격적인 네. 이제 관광의 형태, 안내사로서의 직업이 이제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적지, 그 다음에 박물관, 우리나라의 역사 상품, 지역 특산물 등 모든 것들에 대한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광통역 안내사는 민간 외교관이라고 불릴 만큼 좀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관광통역 안내사에 도전하면 좋을지 그 타겟을 분석해 보고요. 일단 나이부터 우리가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연령대가 따로 있나요, 박사님? 약간 이제 국내 네. 안내 여행 이제 안내사 부분하고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통역 안내사의 나이 층대가 좀 틀리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보면 국내 여행 안내사인 경우에는 20대가 한 40%를 차지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이제 어찌 보면 다 합쳐서 53%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가 합쳐서 약 한 25%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의 젊은 사람들에 관련해서 활동이 훨씬 더 많은 게 이제 국내 네. 여행 안내사고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이제 관광 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대가 약 한 9.2% 정도 되고 30대하고 40대 했을 때 약 65% 정도가 나오죠. 네. 근데 50대 이상 또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왜 이러냐라고 제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네. 실제로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 언급하셨지만 언어적인 네. 부분을 해야 되고 실제로 교포나 아니면 결혼 이주 여성분들 이런 분들 역시도 요즘 고학력도 많다 보니까 이 자격증에 대한 취득력만 높아지면 활동이 가능해서 네. 이제 연령대가 좀 더 높아지고 있고 의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국내 여성들 중에서도 많아지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수록 그 직업에 대한 분포도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직업에 대한 적성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기에 어울리는 성격이나 뭐 특성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뭐 직업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딱딱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 얼마 전에 광고를 보니까 여행과 관광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라고 해서 투어와 트래블의 차이는 아십니까? 라고 해서 들었어요. 여행 관공사 네. 이제 이쪽으로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좀 진취적이고 네. 그다음에 목표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과 관광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보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하나의 여정, 과정을 중시 여기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여행이라 그러죠. 네. 자발적으로. 네. 근데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우리 부분은 목표 지향적이다.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목표 지향적인 거에 대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외향적이고 그분들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좀 뛰어난 형태로 가져가는 게 하나의 네. 특성이고 흥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제주도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올해 지난 8월까지 약 248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50% 가까이 관광객이 증가를 한 건데요. 이렇게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광 통역 안내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관광 통역 안내사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뒷받침이 네.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언어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가이드로 이렇게 안내사로서 활동하는 네. 부분이 돼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부분들은 외교관이면 그만큼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탄탄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외국 관광 유치 및 가이드 역할의 안내사분들의 필요성은 굉장히 절실한데요. 실제로 2014년도 기준 한국관광공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한국인을 찾은 외국인 1,42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치는 2013년도 대비 약 17% 정도의 증가를 보이는 거고요. 이 중에서 약 43%인 600만 명이 중국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주요 국가 7개국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조사했는데, 네. 다른 나라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가 약 한 25% 정도, 한 19에서 25% 정도 감소를 하는 반면에 중국 쪽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홍콩 같은 경우도 2배 정도 늘어나고 네. 중국은 4배까지 이제 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일본과 미국 이러한 외국권에 들어오는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뭐 관광통역 안내사의 자격증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문화 같은 경우도 쇼핑에 관련된 트렌드가 많아요. 네. 쉽게 말하면 쇼핑에서 이제는 체험을 하면서 쇼핑을 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참 좋더라, 한국 좋더라 네. 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단순히 그냥 뭐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문 지식을 갖고 우리나라를 잘 설명했던 관광통역 안내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돼야지만 올바른 관광 문화가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관광통역사의 구체적인 업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NCS라고 하는 한국 표준 직업 능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직업 사전에서의 직무 분석을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4가지 골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관광 상품 설계 및 조정이라는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게 맞게끔 일정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 일정 안에는 대상이 뭐 노인층에서 유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분야의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계획 및 비용을 산출해서 그 관광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에 맞게끔 협상과 확정을 시키는 단계를 실제로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분들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전 준비 및 안내 부분이고 모든 상소의 예약을 확인하고 서류 준비 및 준비물을 하고 그 다음에 공항에 우리가 영접을 하고 숙소까지 끌고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내 부분이 바로 주요 관광을 안내하는 부분이고 역사나 쇼핑, 도시, 자연 생태계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정산 및 피드백을 받는 평가 단계가 되죠. 그래서 퇴실을 하고 송령을 해주고요. 그다음 비용 정산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추가적으로 결과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상품과 모든 일들을 이제 이어나가는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주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행사에 소속이 돼 있는 건가요?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근무 형태의 비중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 비중은.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사라고 한다면 여행 사무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 상품을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판매하시고 그 다음에 네. 여러 가지 여행 상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형태인데요. 요즘은 이러한 직무들이 하나로 패키지로 많이 묶였기 때문에 뭐 근무 형태는 실질적으로 정규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근무제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지만 초기와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 더 많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도 관광통역 안내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장점이 더 있겠죠. 실제로 제가 직무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연령층대가 높아질수록 보통은 직업이 소멸이 되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는 연령층대가 높아질수록 경력이라든지 그 노하우라든지 그에 대한 임금 여부는 훨씬 더 고임금으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더라도요. 네.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평생 직업으로서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해당 나라의 이제 문화라든지 세대 간의 격차, 이러한 해외 문물에 대한 부분과 정세, 그다음에 이야기들을 실제로 바로
민간에서 듣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져가죠. 그래서 경제 트렌드라든지 그 나라의 형태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용이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력에 크게 기여를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네. 자기의 능력과 지역에 안내하는 해설, 그다음에 자기의 모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고, 제일 많은 분들이 의학을 제일 우리나라도 제일 많이 준비하잖아요. 네. 근데 의학도 안 써먹으면 자꾸 까먹듯이 그렇죠.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다가 자기 나라 가면 한국말 쓰듯이 어쨌든 의학도 그러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계속 의학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자기 개발의 가장 큰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뭐 좀 힘든 점,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고 직무 분석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가 일과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병행을 우리가 많이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좀 비우는 시간이 초기에는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럼 경력이 쌓이면 좀 괜찮으냐? 경력이 쌓이면 또 노하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좋아지지만 가정에 약간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문가분들도 다 그 정도는 감안하고 움직이시니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우리처럼 네. 말이 좀 더 많은데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쫓아다녀야 되는 일들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강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가장 큰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장벽. 실제로 이게 자기가 그냥 질문하고 말하는 정도냐, 아니면 질문을 받은 것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 주느냐, 여기서부터 의사 전달의 관광통역 안내사의 자질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자질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실질적으로는 국사, 그다음 네. 역사, 우리의 이러한 히스토리에 관련해서 뭐 전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될 게 많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또 지역마다의 또 특성들을 다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천재가 아닌 이상 다 잊어버릴 수 없고 구사 선생님 아니고서야 그죠. 그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막 계속 외워야 네, 되는 네. 스트레스도 좀 있긴 있죠. 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지식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안내 해설하는, 좀 쉽게 이해를 시켜서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해설 능력과 그 다음에 성실함, 즉 계속 먼저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리를 잡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런 성실성이 네. 없으면 꽝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솔력, 또 리더십,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능동적인 자세, 이게 필요한 자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관광통역 안내사와 비슷한 관광 분야의 다른 직업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여행이나 관광이라고 하면은 가이드란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떤 직업이 있을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 국내 여행 안내사라는 직업, 어떤 직업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 쉽게 이야기하면 네. 뭐 국내 여행 안내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국내 여행을 할 때 인솔해주는 가이드. 이분들을 이제 우리는 국내 여행 안내사다. 네. 경주에 갔는데 예. 시티 투어 버스를 탔거든요. 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인가요? 그럼요. 아, 그래서 우리 국내에 네네.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 여행 안내사다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정 계획을 하고 여행 비용을 산출하고 숙박시설 예약과 명승지, 고적지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이런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직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약 한 2015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7만 명 정도가 이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 2,000명씩 응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관광 관련된 전공자나 여행 안내 경력 2년 이상만 있으면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면접만 보는 네.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최근 4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여행 상품 기획가는 뭔가요? 실제로 우리가 여행 상품 개발자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여행 상품을 다양한 상품들을 패키지에 묶여서 그 대상별로 얼마나 만족을 하게끔 해줄 것이냐라고 네. 하는 건데요. 일단은 직무에 우리가 보게 되면 국내 여행 상품과 이게 안내사에 들어가 있는 아까 제가 직무했을 때 상품 기획을 한다고 되어 있죠. 어찌 보면 하나의 직무 형태다라고 네. 보실 수 있고요. 이분들은 어찌 보면 여행사나 이러한 이제 기업 측면에서의 사무 쪽 형태를 좀 많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스타일은 여행을 많이 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상품 기획을 잘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뭐 교통수단과 비용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고려해서 만들어내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별도의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고요. 네. 아까 했던 이제 국내 여행 안내사나 관광 통역 안내사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특히 대학의 관광이나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면 좀 더 유리하고요. 이보다 좀 더 유리한 사람은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 네. 네. 그래서 블로거들도 많은 이제 형태들이 이쪽으로도 그렇군요. 이제 가기도 하죠. 네. 네. 자,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들 그녀의 잠 매거진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가 알고 싶은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확 풀어주는 그녀입니다. 아시아뉴스 통신의 김은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좋아서. 슬프다. 저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저도 좋아요. 오늘은 관광 통역 안내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기자님 여행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내에서 관광을 하게 되면 뭐 관광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해외에 나가게 되면 통역 안내를 담당하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네. 네, 직접 만나본 분들 계시죠? 그럼요. 여행 어떤 갔을 느낌이었어요? 때, 관광 통역사분들이 우선 외국어도 진짜 잘하시지만 네. 진짜 그 나라의 역사 선생님 같은 느낌이 저는 막 네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서 그 통역하시는 분이 타셨는데 딱 타시자마자 첫 마디가 여러분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저분이 왜 저러시지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선생님이에요. 세상에 역사를 그렇게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해주는 분 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정말 우리나라 찾은 외국인들에게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일단 관광 통역 안내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많으신데요. 우선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통역 안내사 종사자 수가 무려 22,300명이나 되는 것으로 꽤 확인됐습니다. 많네요. 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룬 직업 분야가 바로 이 관광 통역 안내사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많은 분들이 종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 성비를 좀 살펴보자면요. 남성이 42.7% 그리고 여성이 57.3%로 약 4대 6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의 확인이 돼서 비슷하네요. 네, 그래도 이제 여성이 훨씬 여자가 조금 많네.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네. 좀 재밌게도 평균 연령이 42.2세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요? 방송에 나온 이래로 가장 높은 평균 연령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자체가 응시하는 조건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직업의 특성상 경력 단절이나 혹은 은퇴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아무래도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통솔도 해야 되고 체력적인 부분도 있어서 남성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자들에게도 많이 어울리는 그런 직업이네요. 기자님, 이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에 따르면 이 여행 안내원을 선호하는 성별 비율이 여성이 77.5%로 아주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심지어 이 직업을 눈여겨보고 있는 성별 비율 또한 여성이 79.1%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아주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몇 주 전에 했던 스튜어디스랑 제가 볼 땐 양상이 조금 비슷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관광통역 안내사는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다양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걸 저희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성들의 성향과 그리고 이제 스스로 견문과 지식이 더욱 넓어지는 직업의 특성, 그리고 또 많은 곳들을 안내하면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된 이 직업적인 환경들이 여성들에게 특히나 매력적으로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에 따르면 이 관광통역 안내사의 직업 가치관 첫 번째가 바로 이타심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흥미도 또한 진취형, 탐구형, 사회형, 예술형, 그러니까 활발한 지적 활동을 좋아하는 이렇게 두 분 MC 같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직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욱하는 성격을 좀 없앨게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 잘못 봤어요? 나 욱해요. 내 눈치 보면서 여행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제 지적인 여성분들의 표상이시니까. 지적일 줄 알죠? 말을 많이 안 하면 그래. 아, 그래요. 말 안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말을 안 하면 또 욱해요. 네. 그래서 성격을 조금 바꾸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는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박사님 네.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관광통역 안내사라고 할 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응시 자격이라든지 일단 취득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직업으로 무자격으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국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력, 나이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응시가 가능하다. 단지 이제 의학에 관련된 이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일반 이제 자격증하고 좀 다르게 공인의학 시험 자격의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지만 네. 응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의학에 대해서 자유롭게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시험으로 맞출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의학이라고 했을 때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조건 관광통역 그 안내사라고 해서 하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 언어별 자격증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익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영어를 취득했다가 중국어로 가게 되면 시험은 면제되니까 이러한 방법으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현재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네, 이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네네. 관광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해서 국적, 연령, 그리고 경력, 학력 등의 제한이 일체 없고요. 네. 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47조에 의거해서 외국어 시험, 필기 시험,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면접 시험을 보시고 모든 시험에 단계별로 합격을 하시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네. 네. 여기 대본에 있는데 나 이거 정말 질문하고 싶지 않다. 뭔데? 외국어 잘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통은 당연히 가능해야 되지만 막상 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의 점수나 급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영어를 기준으로 보면요. 토익 990점 만점에 760점 이상, 그리고 탭스 990점 만점에 677점 이상, 일본어는 JPT 990점 만점에 760점 이상이고요. 중국어는 HSK 자격증 시험 최고급 6급에 5급 이상만 받으시면 되시고 또 플렉스 기준으로는 1000점 만점에 776점 이상입니다.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플렉스 1000점 만점에 또 776점 이상이고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는 플렉스 1000점 만점에 625점 이상을 받으시면 외국어 시험이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한 정도면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격증 취득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외국어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관광통역 안내사 자체가 1962년에 처음 관광통역 안내업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실은 벌써 50년의 역사가 흐른 네. 그런 자격증 제도거든요. 또 국가 자격이고. 근데 이제 2009년에 외국인 관광 가이드의 업무 자격증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수험자 전체 인원이 엄청나게 또 증가를 했고, 영어랑 일어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가 그쪽 이제 가이드들은 관광 안내사들은 포화 상태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중국어나 동남아권 언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네. 산업 자체가 되게 커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시험을 보시는 수험자 수도 현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6일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아카데미에 등록된 자격증 등록자 수는 총 22,355명으로 주요 언어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영어가 5,436명, 네. 그리고 일어가 9,927명으로 제일 많고요. 중국어가 6,450명, 그리고 불어, 독일어, 러시아,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은 한 100명대 정도 안팎입니다. 2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더 증가를 했을 텐데요. 네네. 네, 아시겠지만 이 부처의 무자격 가이드 단속 그리고 또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중국어를 위주로 현재 수준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어 무자격 관광 안내사들이 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짚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네. 이 몇 개월 동안 돈벌이로 제주도에 머물면서 중국어 관광 안내 통역사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나 혹은 중국 교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에 대한 이 역사를 너무 왜곡해서 전달을 하거나 그렇죠. 문화를 또 차이를 말도 안 되게 오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산 일출봉은 모래로 이루어졌다. 네. 화산으로 만들어진 것을. 네네. 그리고 한국은 반찬이 공짜다. 아니면 용두한 자연석을 이렇게 조각내가지고 갖고 가면 행운이 생긴다. 그 얘기는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찬이 공짜다라고 해서 반만 시키고 계속 반찬을 리필하다가 세상에. 중국인 관광객과 그 음식점 사장님이 마찰을 해가지고 정말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네, 그 몸싸움을 맞아요. 일으킨 네네. 그 사건이 있었고요. 또 공항이나 만에서 이 몰래 집어가던 자연석을 적발하는 일이 아주 심심치 않게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주도에서 적발한 무자격 육화 안내자가 2014년에는 43명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만. 네. 43명이었는데 지난해 66명, 66명으로 확인이 됐고 네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벌써 143명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자격 관광 안내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이 촉구되는 때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광통역 안내사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곳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사설학원이겠죠. 그래서 많은 자격증 준비 학원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해보시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도 이 지역자치적으로 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몇 년 새에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로 가장 또 선호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관광통역 안내사이기 때문에 네.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일수록 자치적으로 해당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도 특정 외국어 등의 과정들을 개설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네.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주 여성들을 위한 과정도 많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 남편보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외국인 남편이 오히려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아내의 비율이 정말 그렇죠. 절대적으로 네네.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잘하실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 바로 이 관광통역 안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이제 배우자의 나라를, 배우자의 문화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최근에 영등포구가 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권 출신 결혼 이민 여성 60여 명을 상대로 이 관광 통역 안내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구청장님이 이제 정말 인터뷰를 하시면서 발표를 네. 했는데요. 현재 영등포구의 다문화 가족이 몇 세대나 될 것 같으세요, 혹시? 거의 보신 적 꽤 있으세요? 많을 것 같아요. 아예 중국인들만 사는 그런 동네도 있더라고요. 네. 영등포예요? 네, 영등포구에. 그래요. 7,500여 세가. 어머. 와, 되게 정말 많죠. 많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따라서 영등포구는 한국어와 자신의 모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결혼 이민 여성들의 강점을 살려서 네. 이들의 자립 능력을 키우고 또 안정적인 취업까지 연결한다, 이런 보관을 냈는데요. 조기령 영등포구청장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결혼 이민 여성들이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을 취득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 이민 여성들이 여행사 등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활동까지 펼칠 계획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필기는 물론이고요. 또 면접까지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현장 직접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관광학원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외국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민간 외교관이라 할 만큼 책임이 막중한 직업이기에 제대로 된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한 관광 이론과 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관광 통역 안내사라 하면 그 말 자체로 관광을 위해서 오시는 우리나라에 유입될 외국분들, 특히 중국어권이나 일본어권, 그다음에 영어권 그런 분들에게 통역과 관광을 접목하는 안내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차 시험으로는 국사와 관광자원 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의 필기시험을 거치게 되고 2차 외국어 면접시험까지 통과하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다 환경보호를 외치고 있잖아요. 항상 자원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무역보다도 자원을 존중하면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창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입장에서 나 이걸 해야 되겠다. 관광통역 안내사를 해야 되겠다. 중국어 교육이 한창인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 대비반. 지난 9월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강생들은 외국어 면접을 대비하여 자신의 꿈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우선 책임감 있는 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문화 홍보대사로서 한국의 바른 정보를 외래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통역 안내사가 되고 싶습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예비 관광통역 안내사들. 외국어로 우리나라의 관광지는 물론 관광 지식과 법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면접이기에 철저한 연습은 필수입니다. 저도 계속 초심을 잃지 않게 되고요. 또 이제 시험이 끝난 이후로 현장에서 또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과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뿌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알려야 하는 만큼 배울 것도 많은 예비 관광통역 안내사들. 최선을 다하는 열정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민간 외교관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선택이나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팁 좀 주시죠. 일단 교육기관은 매번 제가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아까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일단은 지금 활성화되고 그나마 수강자가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일단 기관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통은 50년 이상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에 대해서 오프라인 교육의 실무와 이론이 얼마큼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겸비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의학
부분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의학을 배제하고 자격증만 취득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관, 구청, 뭐 일자리 센터 여러 가지 사설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의학까지는 가르쳐 주지를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학 시험도 같이 대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의학은 의학대로 아니면 자격증 취득 준비는 취득 준비대로 그다음에 견학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공통점으로 비교를 해서 뭐 선택을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비용 전문 네, 김 기자님. 돈 얘기는 우리 기자님께 담당이죠. 맞습니다.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네, 비용 전문 기자 김 네. 기자. 우선 사설 학원은 놀랍게도 비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가 네. 포털에 검색해서 나온 학원들을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몇 군데만 보고 평균 비용을 제가 항상 산출하는데 몇 군데 들어가 봤더니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놀라서 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과정은 단기 합격반이 필기만 해서 한 25만 원 정도, 네. 면접은 한 15만 원대 정도가 됐고요. 종합반은 가장 저렴한 과정이 한 60만 원대 정도로 책정이 되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필기랑 면접을 좀 같이 종합반 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80만 원대에서 최고 높은 곳은 15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좀 높은 것 같다. 네.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높냐라고 여쭤봤더니 무슨 합격이 될 때까지 가르쳐 준다는 아. 그런 보장성을 이제 네네. 내세우고 있었고 다른 곳과 달리 우리는 교재를 직접 쓰신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었다. 이런 차이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9월경에 지난달이죠. 다 개강을 했고 또 이제 내년 봄 시험을 한 4월 정도에 있을 아직 이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시험을 대비해서 계속 강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평일에 뭐 주 2회 수업 혹은 주말에 주 1회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국어 수업도 따로 해서 추가로 비용을 받는 곳도 있었는데 네. 아예 특강 형식으로 해서 그 종합반에 다 포함되는 곳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치적으로 관광통역 안내사를 양성하는 곳은 거의 100%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구청에서 이제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무료로 교육 제공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물론 지원 대상이 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에 한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설학원이나 이제 다른 곳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기관마다 조금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별해서 교육 받으시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공인 자격증이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관광통역 안내사 교육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업자와 비정규직 재직자는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정규직 지금 이미 다른 직업에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 분은 2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내일 배움 카드제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그 지원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훈련 이력도 남겨서 개인별로 이제 통합 관리를 하는 제도인데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훈련 상담을 하시고 이제 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지원 혜택을 받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모든 학원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번엔 관광통역 안내사 취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관광통역 안내사의 취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관광통역 안내사의 활동 분야는 아주 넓은 편입니다. 저도 실은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취재하기 전까지는 그냥 여행 가이드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 크게 이제 산업별로 이제 분류해서 보면 여행업, 그리고 관광 숙박업, 국제회의업, 뭐 카지노업 등에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실 수가 있고요. 관광통역 안내사로 근무하면 이제 외래 관광객들의 다양한 문화랑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크루즈 관광, 뭐 특급 호텔, 국제회의 이런 고급 문화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 안내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통역사, 아예 전문 통역사가 되거나 아니면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혹은 PCO 등으로 이제 전문가로서 역량을 확대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관광통역사협회에 들어가시면 이 관광통역사의 취업 현황에 대해서
7색 라이프, 7색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되게 재밌게 표현을 이제 묘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살펴보면 관광 자원을 이야기로 만든 작가, 스토리텔러, 편안하고 유익한 여행을 이끄는 동반자, 여행 가이드, 그리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맞춤형 여행 기획자, 여행 플래너, 그리고 일정 관리, 확인, 예약 등 비즈니스 도우미인 코디네이터, 그리고 우리 물건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쇼핑 도우미인 쇼핑 카운셀러, 그리고 한류 문화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문화 전도사, 컬처리스트, 그리고 세계인이 찾는 한식을 맛보고 추천하는 전문가, 미식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광 통역 안내사의 역할이 단순히 관광 여행을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파 그리고 국제 사업까지 아주 넓게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관광 통역 안내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해서 취업을 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일단은 어쨌든 어학이 기본적으로 되니까요. 네. 일단은 국내에서 경험을 좀 쌓고 움직이다가 앞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해외 인솔 여행 안내사 형태로 TC 형태로서 해외에서도 또 직접 나가서 근무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말고도 해외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과정에 대한 확산이라든지 이중 언어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자격증 취득하는 게 아니라 배움을 통한 이 배우는 과정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강사로서의 활동, 그리고 현지에서도 교육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창업 부분도 같이 우리가 고려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는 중소급 관련해서 취업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 거를 어필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런 분들도 가지고 있다면 해외든 국내든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해외적으로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직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외국인 관광객 1,400만 시대입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직업이 바로 관광통역 안내사인데요.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직업과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제대로 된 직업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코너가 있죠? 있죠? 네. 박사님 준비되셨어요? 따라할 준비? 따라하기만 해봐. 자,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제대로 된 알짜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코너. 매거진 속 큐레이션. 네. 안 했네. 자,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관광통역 안내사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를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평균 연봉입니다. 돈 얘기는 우리 기자님께. 네. 평균 연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재밌는 좀 양상이 있었는데요. 네. 이 관광통역 안내사가 자료마다 살짝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모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1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관광통역 안내사의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은 월 평균 130.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지 그래요? 않죠. 네. 그러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는 한 1,6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임금은 낮지만 복리후생이 높은 편이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2015년 7월 8일 기준의 워크넷에 있는 임금 자료를 확인해 보면 하위 25%의 연봉이 3,066만 원, 그리고 평균 50%의 연봉이 3,777만 원, 그리고 상위 25%의 연봉이 4,312만 원으로 제가 조사한 거의 2배 이상으로 그렇네요. 꽤 지금 되어 높은데요? 있더라고요. 네, 너무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무래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관광통역 안내사의 수요도 늘기 때문인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급 인력으로서도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전 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기자님께서 아까 질문을 좀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크넷에 나와 있는 하위 25%와 중위 상위권 3,000대에 나가는 굉장히 높죠, 차이가. 네. 이 같은 경우는 그 모집단에 관련된 조사했던 30인을 기준으로 움직였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조사에서 130이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신입 경력상에서 몇 년 차에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움직여 준다면 네.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오크넷이나 산업인력공단 이렇게 나온 데서는 좀 더 명확한 금액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자리하고 발전성에 대해서도 좀 네.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일자리에 대한 뭐 전망,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저는 솔직히 다소 증가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직업이라는 것은 수명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40대, 아까 기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연령층대가 40대도 많고 평균적으로 42.2세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이 관광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계속 이게 누적되면 누적되고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관광 통역 안내사분들은 직무 만족도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약 한 72% 이상의 100점 기준, 100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이 힘들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만족도는 좋기 때문에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관광도 2030년도, 2036년도에 약 3천만 명의 그 유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측면과 같이 움직인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용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커리어넷의 한국의 직업 정만 징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 관광통역 안내사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성장이 비교적 활발하지만 취업 경쟁도 치열한 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도 적고 또 고용이 유지되는 정도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이에 대한 뭐 승진 또한 힘들다. 이렇게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 직장 이동 자체는 비교적 수월하고 또 평균에 비해서 양성평등이나 고령자 친화성의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돼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관광통역 안내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취업 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정보도 있을까요? 정보라기보다는 이제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잠깐 다뤘지만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네. 늘어나고 있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가슴 아픈 사고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관련된 규제가 더 명확하고 엄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염려의 시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찾는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관광통역 안내사의 이제 역할 또한 아주 중요해졌다는 것인데 이 관광통역 안내사가 단순히 외국어를 뭐 통역해주고 시설물이나 관광지를 안내만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정말 문화사절단 같은 네.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는 절대 안 되겠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의료 서비스들 때문에 그렇죠. 네, 이 국내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관광하시는 외국인 환자 수가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게 되는 직업이 됐는데요. 투철한 이 사명 의식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드려봅니다. 네. 자, 조 박사님도 관광통역 안내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글로벌 시대에 네.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어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도 중요하지만 어학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어학이라는 것은 어쨌든 꾸준하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지금 당장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10년, 20년, 30년을 자기의 커리어를 통해서 전문가로 나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요, 관광통역 안내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텐데요. 내일은 어떤 정보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직업의 기본적인 업무와 그리고 교육과정, 자격증, 취득, 취업 정보 등에서 살펴봤죠. 네. 내일은 관광통역 안내사를 준비하면서 갖게 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관광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요.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관광통역 안내사란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내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내일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